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 현역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와 체급 향상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참 의원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현역 물갈이 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익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일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다음 달 말까지는 상생협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도시 생태를 복원하고 친환경 생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 현황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생태 현황 지도는 2023년 2월이면 윤곽을 드러냅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뚜렷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리모델링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처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익산시의회 현역 물갈이 폭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평균 11명 안팎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불출마와 체급 상향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익산시의회.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향후 행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아예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한 의원은 현재까지 2명, 소병홍과 김용균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5선으로 제5선 의원 아닙니까? 그 제 연장자고 맏형으로서 솔직히 후배들에게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은퇴를 결심했어요. 기초의원을 벗어나 체급을 올리려는 현역 시의원은 3명, 윤영숙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기영 도의원이 있는 익산 3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질 예정입니다. 또 김태열 의원은 지역농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익산농협 조합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택 의원은 시장 선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소속인 만큼 정당 후보들과의 본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지세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을 만나서 본선을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하는 것은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저는 좀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알아왔던 익산이라는 도시와는 다른 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매 선거마다 익산시의회에 등장한 새로운 인물은 11명 안팎. 이미 현역 의원 5명이 불출마와 체급 상향을 표명한 가운데 A 의원 등이 추가로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임선, 유재동, 이순주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도전자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선출직 가운데 살아남는 현역 의원이 얼마나 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현역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례 3명은 바뀌고 떨어져서 못 돌아오시는 분 계실 거고.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자신들의 행보를 결정하고 있는 익산지역 기초의원들. 제9대 익산시의회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수도권의 경우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해오던 완화된 인원 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56명이 줄어든 1684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684명, 해외 유입 14명입니다. 사망자는 8명이 늘어 2626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1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명을 비롯해 완주 4명, 익산과 군산 1명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전주와 김제, 완주에서는 외국인 4명이 확진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829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8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는 상생협약 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열린 익산형 일자리 모델 설명회에서는 참여 단체마다 요구 조건을 밝혔습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상생협약 체결을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상생형 일자리. 사업 신청 기한으로 볼 수 있는 대선이 반년도 채 안 남았지만 필수 요건인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15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한국노총 익산지부, 하림지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형 일자리 모델과 상생협약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익산형 일자리 모델을 완성하고 협약 체결까지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 참석해 주신 노농사민정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생협약을 위해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은 다양했습니다. 익산에서 하림을 위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노사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만이 협력적 노사관계만이 노사 함께해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형 일자리 모델 발표를 맡은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은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좀 단축을 하고 적정한 근로시간 단축함으로써 그만큼의 이제 임금 체계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함으로써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체계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동안 비효율적인 근로 여건이 있었다면 이것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음으로써 근로자와 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가와 기업 간 단기간에 그치고 있는 계약 재배에 대해서는 농기업 상생 적립금과 공동품질 관리 매뉴얼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광대는 식품 클러스터의 정주 여건이 열악해 학생들이 식품기업 취직에 큰 매력을 못 느낀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과 구직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오는 20일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말 상생협약 체결을 목표로 회의와 공론화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익산형 일자리의 최대 선결 과제인 상생협약 체결, 의견 조율을 통해 다음 달 말 실질적인 협약 체결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전북형 메가시티를 건의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보고회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을 위해 특화 발전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 제주는 메가시티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며 이들 지역만의 발전 전략을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특별 배치도 건의했습니다. 새만금 사업 건설 공사비의 85%는 외지업체가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밝힌 새만금 개발청 자료를 보면 그동안 새만금 사업에 투입된 건설 공사비 1조 2천억 원 가운데 지역업체의 몫은 1,9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지역업체와 외지업체 계약 비율은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3조 2,477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개발할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A+ 컨소시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3천억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바이오 기업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새만금 첨단산업복합단지는 김제시 광알면 일대 2.5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익산시가 도심 속 수변 산책로를 최초로 전면 개방합니다. 시는 비대면 국화 전시가 시작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흥 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임시적으로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방되는 곳은 신흥 저수지 제방 수변 구간과 서쪽 출입문에서 가을꽃 정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기존에는 신흥 근린공원 부진의 다이롬 행복정원에서 야외광장 약 0.5km 구간과 2단계로 조성한 신흥 저수지 내 돌출 구간 약 0.5km만 개방했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산업화는 생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죠. 이 때문에 익산시가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 현황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전역의 생태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 생태 현황 지도는 2023년 2월이면 그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금마면의 서동농촌 테마공원. 오늘 도시생태 현황지도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생물군집이 서식하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공간의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입니다. 도시계획과 환경보존계획을 세울 때 생태적 특성을 반영할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생태현황지도 작성을 맡은 용역업체는 익산시 전역의 생태현황을 조사한 뒤 2023년 2월까지 생태현황 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익산시 용역은 2023년 2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진행되고요.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동식물 종류 그리고 분포, 식생, 생태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시는 도시생태 현황 지도를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만들어진 생태 현황 지도를 환경보전 정책과 도시계획, 공원 녹지 계획 등을 시행할 때 참고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500만 그루의 나무 심기와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생태 현황 지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통해 익산시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태적인 토지 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생태 현황지도 구축에 나선 익산시,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가 5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유보선, 김석완, 김명준, 나인호, 이장호 교수 등 5명입니다. 군산대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총장 선거를 마무리 짓고 12월 초에는 교육부에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군산공항이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밝힌 한국공항공사 자료를 보면 군산공항의 운항편 대비 지연율은 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청주공항 9%, 광주와 김포공항 8% 순입니다. 항공사별 지연율을 보면 에어서울이 12%로 가장 높았고 군산공항에 취약한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KTNG 백복인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연초박을 배출한 KTNG에도 책임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KTNG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어 백복인 대표의 국감 출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KTNG 백복인 대표를 국감에 출석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산 원룸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32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의를 빌려준 61살 C씨는 벌금 3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4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활용 방안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돼 국책연구기관에 맡겨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김증업의 유작인 군산시민문화회관. 10년 가까이 닫았던 이곳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돼 다시 활용될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3년 동안 90억 원을 들여 건축학적 의미와 가치를 살려 리모델링을 한 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을 한다 해도 건립비보다 해마다 들어가는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민간으로 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군산시는 새로운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5억 5천만 원을 주고 총괄적인 계획과 운영자, 설계자 선정까지 맡겼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계약 기간인 올해 말까지 기획 운영 방안은 물론 운영자까지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용역과 운영자 선정 이후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더욱이 리모델링 사업도 이미 확보된 90억 원으로는 모자라 30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할 상황. 현재 90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다시 재생 사업으로 운영자 중심의 활용 방식으로 국비 요청을 위해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1년밖에 남지 않는 2020년까지 완성해야 할 시민문화회관이 갈팡질팡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내년까지 끝내야 할 사업이지만 지난 2년 동안 활용 방안만 찾다 준공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운영자가 나서도 수익성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이 준비해온 활용 방안을 수용할지 여부와 적자로 이어질 경우 군산시가 떠맡아야 하는 부담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민간 운영회사가 자기 스타일에 맞게 리모델을 하고 운영하다가 적자로 더 이상 운영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군산시가 떠맡아야 할 것이 걱정이 됩니다. 시민들과 예술인들의 수건 사업인 시민문화회관. 갈팡질팡하는 사이 제때 준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시민문화회관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으로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고 운영은 민간 기업 또는 단체가 갖게 됩니다. 운영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는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쓰입니다. 신청한 팀 가운데 기본 제안서 평가로 2팀을 선정하고 이후 최종 제안서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초 최종 당선자가 확정됩니다. 공모 내용과 제안서 접수 방법은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의료기관 입원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이뤄집니다. 예약은 온라인 누리집과 1399 콜센터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뇌혈관 질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익산병원 한가족 뇌혈관 질환 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가족 뇌혈관 질환 후원회는 저소득 시민의 뇌혈관 질환 진료비를 위해 3년 동안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익산병원은 검사와 진료, 병동 이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도내 거점 소독시설 운영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점 소독시설 14곳 말고도 차단 방역이 필요한 6곳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축산 차량에 대한 거점 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2월까지 위험 지역에서 사육 중인 오리 60만 마리를 선별해 동절기 사육을 제한합니다. 군산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었습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수출액은 17억 5,800만 달러로 작년보다 33.4%가 늘었습니다. 또 수입은 13억 9,700만 달러로 24.7%가 증가했습니다. 화공품과 철강 제품이 수출 강세를 보였고 중국과 유럽연합, 미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가족이 아프니 와달라고 신고했으나 경광등을 켜고 마을로 들어오는 구급차를 본 주민들이 자택에서 나와 모여들자 구급대원 출동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욕설을 들어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충해 창궐로 막대한 피해를 본 농민들이 전북도 국정감사가 도정 격려에 그쳤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전북도 국정감사는 짜고 치는 노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농은 지금 전북의 가을 들판은 유례없는 병충해가 창궐하면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이 한 바퀴 둘러보고 국회에 가서 잘 말하겠다며 떠났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의 답변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대책은 아니더라도 호통을 쳐가며 행정의 잘잘못을 따질 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민주당 일색인 국회의원들은 대래 송하진 도지사와 행정을 칭찬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9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달여간의 수사 끝에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13일 구속했습니다. 또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시가 고액 체납자의 공공기록 정보 등록을 추진합니다. 체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등록 후에는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 이자율 상승,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습니다. 시는 체납정보 등록에 앞서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납세 상담과 분납 유도 등 답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공공기록 정보에 등록 예정인 고액 체납자는 118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액은 모두 18억 4,300만 원에 이릅니다. 군산시가 군산을 여행하고 홍보하면 여행 지원금을 주는 팸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여행 작가와 여행 기자, SNS 운영자이며 한 팀당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8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시는 참여자가 여행 후 만족도 조사와 홍보 후기를 작성하면 숙박비와 교통비, 체험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참여 신청은 여행 열흘 전까지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 익산 북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익산 북 페스티벌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2021 익산 북 페스티벌은 익산 책며들다라는 주제로 신개념 북텐트를 도입하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습니다. 내가 만든 익산으로 영상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오늘 모현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영상 음원으로는 익산 출신이자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마크 투비,
직접 프로듀싱한 익산으로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최종 수상작으로 모두 6편이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에는 백제 세계유산축전 및 익산 야행으로 놀러오세요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상에는 천년고도 익산으로 패러디와 이리와 여름 2편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어양동 지역협의체가 국수나무 어양점을 착한 가게 75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가 18일부터 IoT 기반 종이팩 분리수거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우유팩 하나에 10포인트의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형식으로 2,000포인트가 쌓이면 피자 한 판과 교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보상 품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11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